여러분,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대한민국 부자들의 돈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아주 빠르게 말이죠. 2025년 부자들의 자산 포트폴리오를 분석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놀라운 변화가 포착됐어요. 대한민국 부의 상징이었던 부동산. 부자들의 자산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던 부동산의 비중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2011년만 해도 부자들의 자산 중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58.1%였습니다. 많을 때는 59%까지 올라갔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2025년 부자들의 자산을 분석해보니 부동산 비중은 54.8%입니다. 14년 만에 최고치 대비 4.2%포인트가 줄었습니다. 4.2%라고 하면 큰 숫자로 느껴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부자 100명이 각각 100억씩 가지고 있다고 계산해보세요. 총 1조 원입니다. 그중 4.2%면 420억 원이에요. 420억이 부동산에서 빠져나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생기죠. 그 돈은 어디로 갔을까요? 주식으로 갔을까요? 아닙니다. 금융자산 비중은 거의 그대로예요. 채권? 예금? 아니에요. 그것도 비슷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디로 간 걸까요? 정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금과 코인입니다. 예전에는 부자들 포트폴리오에서 별 비중이 없었던 대체 자산인 금과 비트코인으로 이동했습니다. 이건 어마어마한 한국 사회 트렌드 변화입니다. 여러분, 부자들의 자산 포트폴리오 이동, 머니무브를 빨리 캐치하셔야 합니다. 공부 잘하고 싶으면 1등하는 친구를 따라하고 부자가 되고 싶으면 부자를 따라 해야겠죠. 부자들이 사는 자산을 따라 사고 부자들이 파는 걸 팔아야 합니다. 그게 부자 되는 지름길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변화를 몰랐습니다. 일반 대중들이 부동산 가격 급등락에 정신 팔려 있는 사이에 부자들은 자산을 이미 다 옮겨놨습니다. 오늘 이 영상은 그 비밀을 낱낱이 공개하는 시간입니다. 끝까지 집중하십시오. 당신의 자산 전략이 완전히 바뀔 겁니다. 대한민국 부자들을 부자의 반열에 올려준 1등 공신, 바로 부동산이죠. 우리나라 부자들의 부동산 사랑은 유별난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부동산 사랑이 식어버린 걸까요? 왜 부자들의 포트폴리오에서 부동산 비중이 줄어들었을까요? 왜 부자들이 부동산을 예전처럼 안전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자산을 옮기고 있는지, 우선 부동산 시장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대한민국 경제에는 미리지만 되돌리기 어려운 변화가 이미 작동하고 있습니다. 변화의 이름은 인구 구조입니다. 1960년대생을 중심으로 한 베이비붐 세대는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인구가 많은 세대입니다. 대략 700만에서 800만 명 수준으로 추산됩니다. 이 숫자가 왜 중요하냐면 이 세대가 단순히 많은 사람이 아니라 대한민국 부의 핵심 보유층이기 때문입니다.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를 보면 대한민국 전체 가계자산의 60% 이상을 50대와 60대가 쥐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대한민국의 부는 지금 은퇴를 시작한 2세대의 손에 집중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부의 형태입니다. 이 자산의 상당 부분, 많게는 70에서 80%가 부동산, 그 중에서도 자가, 아파트에 묶여 있습니다. 현금은 많지 않습니다. 주식이나 채권 같은 금융자산 비중도 낮아요. 즉 자산은 많은데 당장 쓸 돈은 없는 구조입니다. 자산은 많은데 현금 흐름이 취약한 거예요. 직장에 다닐 때는 문제 없었습니다. 매달 월급이 들어오고 생활비 쓰고 대출이자 갚고도 집값이 오르니 심리적 안정도 있었습니다. 이 시기에는 집이 묶여 있어도 되는 자산이었어요. 버티는 자산이었죠. 하지만 은퇴하는 순간 이 모든 전제가 무너집니다. 월급은 끊깁니다. 고정 수입이 사라져요. 남는 건 국민연금뿐입니다. 현실적으로 국민연금 월 수령액은 부부 합쳐 100만 원에서 150만 원이면 많이 받는 편에 속합니다. 이 돈으로 가능한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본 생활비, 관리비, 의료비, 보험료, 경조사비만도 빠듯하죠. 여기에 배우자 중 한 명이 아프기라도 하면 현금 흐름은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이때부터 은퇴 세대의 자산은 성격이 바뀝니다. 집은 더 이상 버티면 되는 자산이 아니라 당장 써야 하는 자산이 됩니다. 국민연금으로 생활비 커버가 안 되면 적금을 깨고 예금을 쓰고 그래도 부족하면 결국 집을 건드리게 됩니다. 이때 등장하는 매물이 바로 생존 매물입니다. 투자 판단이 아니라 생활을 위한 매물이에요. 이 매물이 시장에 쌓이기 시작하면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금 동네 부동산의 급매가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단지 경기 문제가 아닙니다. 인구 구조가 만든 구조적 변화예요. 인구 비중이 높은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하면서 부동산 수요층이 구조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부자들은 이미 이 변화를 읽었습니다. 5년 전부터, 어떤 부자들은 10년 전부터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뭘 했을까요? 먼저 부자들의 포트폴리오를 해부해 보겠습니다. 총 자산 중에서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뭘까요? 역시 거주용 주택입니다. 31%예요. 자산 100억 넘는 부자든 몇십억 있는 부자든 어디 살겠어요? 가능하면 강남을 비롯한 최상급지에 살겠죠. 집들이 비쌉니다. 그러니까 전체 자산 중에서 거주용 주택이 제일 비중이 높아요. 이건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부자들도 자기가 살 집은 포기 안 해요. 좋은 곳에 삽니다. 그게 31%입니다. 두 번째로 많은 게 뭘까요? 유동성, 금융자산이 12%예요. 수시로 넣었다 뺐다 하면서 운용할 수 있는 자산입니다. 쉽게 말하면 현금을 10% 정도는 항상 들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기민하게 시장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대비 태세를 늘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자들은 현금을 가지고 기회가 오면 바로 투자하고 위기가 오면 바로 방어합니다. 이게 부자들의 원칙이에요. 세 번째로 많은 게 거주용 외주택입니다. 10%예요. 거주용 외주택은 투자용 부동산을 말하는 거죠. 자기는 강남에 살고 용산이나 마포에 집 하나 더 있다는 겁니다. 이 집을 전세 주거나 월세 받으면서 굴린다는 거예요. 100억 중에 10억이 투자용 부동산이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은 예적금 같은 안전한 금융 투자. 그 다음이 빌딩이나 상가 같은 투자용 부동산. 그 다음이 주식 순으로 포트폴리오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패턴이 보이십니까? 부자들은 땅만 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이 진짜 사는 건 현금 흐름성 자산입니다. 배당 나오는 주식, 이자 나오는 채권, 임대료 들어오는 부동산처럼 매달, 매년 꾸준히 돈이 나오는 자산을 사는 겁니다. 단, 임대부동산도 이제 선별적으로 삽니다. 왜냐고요? 공실 리스크가 커졌고 입지 안 좋은 부동산을 잘못 사면 월세도 안 들어올 가능성이 크거든요. 부자들의 자산 중 부동산은 여전히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비중의 크기는 예전보다 줄어들었습니다. 그렇다면 2011년 대비 4.2%포인트 줄어든 부동산 비중은 어디로 간 걸까요? 해지 자산, 대체 자산으로 갔어요. 바로 금과 달러입니다. 이들은 인플레이션을 방어하고 리스크를 관리하는 자산입니다. 2011년만 해도 부자들 포트폴리오에서 금과 코인은 존재감이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급부상했습니다. 부자 1000명이 평균 자산 100억씩 가지고 있다고 칩시다. 총 10조 원이죠. 4.2%면 4,200억 원입니다. 4,200억이 금과 코인으로 이동했다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투자 트렌드 변화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부자들의 자산 전략이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신호예요. 그렇다면 왜 금일까요? 금은 수천 년 역사에 걸쳐 검증된 안전자산입니다. 인플레이션이 오면 금값이 오릅니다.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 금값이 오르죠. 국가가 부도나도 금은 살아남습니다. 전쟁이 나도 금은 가치를 유지해요. 그래서 금을 안전자산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구체적인 숫자를 한번 보시죠. 2011년에 금 1온스당 가격이 1,800에서 1,900달러대에서 등락을 반복했습니다. 2020년 코로나 때 2,000달러를 돌파했어요. 2024년에는 2,400달러까지 올랐고 2026년 현재 4,500달러 수준에서 움직이며 역사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2.5배 이상 상승한 거예요.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 상승률과 비슷하거나 더 높습니다. 그런데 금의 진짜 장점은 따로 있습니다. 부동산은 세금 폭탄이 있죠. 살 때 취득세, 보유하고 있을 때 재산세, 종부세 내야 되고 팔면 양도세 냅니다. 금은 어떻습니까? 보유세가 없어요. 양도세도 없습니다. 그리고 현금화가 쉽습니다. 부동산은 팔려면 몇 개월 걸리잖아요. 금은 당일에 팔 수 있습니다. 유동성이 압도적으로 높아요. 금은 자산을 지키면서도 필요하면 바로 현금이 되는 거예요. 또한 지정학적 위기 상황이 닥치면 금은 안전자산이라서 가치가 치솟습니다. 부자들은 이걸 진작에 알았습니다. 2020년 이후로 금 매입이 급증했어요.
골드바 판매량이 폭증했고요. 금통장 개설이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시중은행 금적립 서비스가 인기를 끌었어요. 부자들 사이에서는 10% 룰이라는 게 있습니다. 포트폴리오의 10%는 금으로 가지고 가라는 거죠. 여기에 추가 장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상속 증여 전략입니다. 30억 이상 부동산을 상속할 때 세금이 50% 나갑니다. 자녀가 상속세 낼 돈이 없으면 울며 겨자 먹기로 집을 팔아야 합니다. 그런데 금은 어떻습니까? 물리적으로 분할이 가능합니다. 자녀들에게 나눠서 증여할 수 있어요. 세금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부자들이 금을 선호하는 숨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코인은 어떤가요?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이라고 부릅니다. 왜 그럴까요? 발행량이 한정돼 있기 때문이에요. 비트코인은 총 2,100만 개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 만들 수 없어요. 정부가 마음대로 찍어낼 수도 없고 국가가 통제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24시간 거래가 됩니다. 전 세계 어디서든 살 수 있고 팔 수 있어요. 유동성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2011년에 비트코인 가격이 1달러였습니다. 2017년에는 2만 달러까지 올랐어요. 2021년에는 6만 9천 달러를 찍었습니다. 2023년에 좀 떨어졌다가 다시 반등했죠. 2025년 최대 12만 달러를 돌파했다가 조금 조정받고 현재 9만 달러 이상입니다. 2011년 대비 거의 10만 배예요. 이런 자산이 또 어디 있습니까? 부자들이 자산의 1%에서 5%를 비트코인으로 보유하는 게 트렌드가 됐어요. 비트코인도 상속 자산으로서 장점이 있습니다. 디지털 지갑으로 즉시 이전이 가능해요. 개인 키만 전달하면 끝입니다. 부동산처럼 등기 이전할 필요가 없어요. 분할도 자유롭습니다. 0.0001 비트코인도 보낼 수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정리해 보겠습니다. 금과 코인의 공통점이 뭘까요? 첫째, 정부가 40배로 찍어낼 수 없습니다. 인플레이션에 따른 화폐 가치 하락에 방어가 돼요. 둘째, 글로벌 자산입니다. 한국이 망해도 가치를 유지합니다. 셋째, 세금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금은 양도세가 없고요. 코인도 아직까지는 과세되지 않고 가상자산의 과세되는 2027년 이후에도 일정 금액까지는 비과세예요. 넷째, 유동성이 높습니다. 언제든지 현금화할 수 있어요. 부동산과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부동산은 팔려면 몇 개월 걸립니다. 금과 코인은 즉시 현금화가 가능해요. 부동산은 재산세와 종부세를 매년 내야 됩니다. 금과 코인은 보유세가 없어요. 부동산은 분할 매도가 불가능합니다. 집을 반만 팔 수는 없잖아요. 금과 코인은 소량씩 팔 수 있습니다. 부동산은 수리비와 관리비가 듭니다. 금과 코인은 관리가 필요 없어요. 부동산은 상속세 폭탄이 있지만 금과 코인은 상대적으로 유리하죠. 결론이 뭡니까? 부자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부동산 세금 폭탄 대 금코인의 보유세 제로, 유동성 제로 대 즉시 현금화, 한국 리스크 집중 대 글로벌 분산, 이 차이를 아는 겁니다. 그래서 조용히 포트폴리오를 바꿔온 거예요. 이제 이 변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2011년에 부동산 비중이 58%였다는 건 부동산에 올인하던 시대였다는 뜻입니다. 2025년에 부동산 자산 비중이 줄었다는 것은 다각화 시대로 접어들었다는 의미예요. 4.2%포인트 감소는 작지 않은 한국 사회 트렌드 변화입니다. 왜 이 변화가 중요할까요? 첫째, 부동산 불패 신화가 종료됐다는 겁니다. 부자들도 더 이상 부동산에 올인하지 않아요. 분산이 대세가 됐습니다. 리스크 관리가 핵심이 된 거죠. 둘째, 안전자산의 개념이 바뀌었습니다. 과거에는 부동산이 안전자산이었어요. 지금은 금과 글로벌 자산이 안전자산입니다. 땅은 안 도망간다는 말은 이제 옛날 얘기가 됐어요. 셋째, 세대 교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586 세대는 부동산에 집착하지만 밀레니얼 부자들은 다릅니다. 디지털에 친화적이에요. 코인에 거부감이 없습니다. 금은 포트폴리오에 필수가 됐죠. 부자들의 머니 무브에는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 현금을 10% 내외 항상 확보합니다.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위기에 버틸 체력을 비축해두는 것입니다. 둘째, 거주용 주택에는 31% 써요. 셋째, 나머지 57%를 분산합니다. 부동산, 금융자산, 금, 코인 이렇게 나눠 가지는 거예요. 리스크 분산이 생존 전략입니다. 실제 포트폴리오 예시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자산 100억인 부자의 2025년 표준 포트폴리오입니다. 거주용 주택 31억,
현금 12억, 투자용 부동산 20억, 주식과 펀드 15억, 금 10억, 코인 5억, 예적금 7억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반인과 비교해 볼까요? 일반인은 부동산이 70에서 80%예요. 부자는 50% 초반입니다. 일반인은 금과 코인이 거의 없어요. 부자는 금과 코인이 10에서 15%입니다. 이 차이가 10년 후에는 자산 격차로 나타날 겁니다. 그렇다면 왜 일반인들은 이걸 몰랐을까요?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 정보 접근성입니다. 부자들은 PB, 프라이빗 뱅커한테 조언을 받아요. 부동산 비중 줄이고 금 물리세요.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일반인은 뉴스 보고 유튜브 보죠. 거기서는 뭐라고 하나요? 부동산 폭등한다. 영끌해라. 이런 소리만 합니다. 둘째, 언론의 편향입니다. 부동산 기사는 클릭이 많이 나와요. 금이나 코인 기사는 관심이 적습니다. 부동산 업계가 큰 광고주라서 언론은 광고주 눈치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부동산 기사를 많이 쓰는 겁니다. 셋째, 주변 압력입니다. 집 없으면 불안하다. 금이나 코인은 위험하다. 부동산이 제일 안전해. 이런 말들이 당신을 묶어둡니다. 넷째, 금융 문맹입니다. 금 사는 법을 모릅니다. 코인 거래소는 겁나요. 부동산은 익숙하죠. 금융교육을 받지 못하니 격차가 벌어지는 겁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부자와 일반인의 정보 격차가 자산 격차가 됩니다. 부자는 2020년부터 금과 코인을 모았어요. 일반인은 2025년에도 모릅니다. 5년 차이가 수억 차이가 되는 겁니다.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볼까요? 10년 후를 예측해보는 겁니다. 초기 자산은 10억입니다. 김 씨는 부동산 100%로 갑니다. 서울 아파트 하나 샀어요. 박 씨는 분산 투자를 합니다. 부동산 60%, 금 20%, 코인 10%, 현금 10%로 나눴습니다. 10년 후 결과를 볼까요? 김 씨 아파트는 10억에서 12억이 됐습니다. 20% 올랐어요. 하지만 재산세와 종부세를 10년간 수천만 원 냈습니다. 그만큼 순자산이 줄어듭니다. 유동성은 어떻습니까? 집을 팔아야 현금이 됩니다. 월 소득은 없어요. 박 씨는 어떻게 됐을까요? 부동산 6억이 7.2억이 됐습니다. 금 2억이 2.8억이 됐어요. 코인 1억이 3억이 됐습니다. 보수적으로 잡아서 200%만 올랐다고 친 겁니다. 현금 1억이 1.3억이 됐어요. 10년간 이자 3% 붙었죠. 총 자산은 14.3억입니다. 세금은 5천만 원 냈어요. 순자산은 13.8억입니다. 유동성 자산은 언제든지 현금화 가능합니다. 월 소득은 금과 코인 일부를 팔아 충당합니다. 비교해볼까요? 오직 부동산에만 투자한 김 씨보다 분산 투자한 박 씨 자산이 훨씬 더 커졌습니다. 유동성은 비교가 안 됩니다. 심리적 안정감은 박 씨가 압도적으로 높아요.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부자들은 이미 움직였습니다.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했던 부동산 자산의 비중이 줄어들고 그만큼의 돈이 금과 코인으로 이동했습니다. 잠시만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부동산 불패에 대한 부자들의 믿음은 여전하지만 그 강도는 예전 같지 않습니다. 자산 시장의 변화와 트렌드에 맞춰 부자들도 이제 분산합니다. 금 10%, 플러스 코인 5%가 새로운 표준이 됐어요. 그렇다면 당신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부터 포트폴리오를 점검하십시오. 부동산이 70% 이상입니까? 위험합니다. 금이 0%입니까? 오늘 당장 금 통장을 만드세요. 코인이 0%입니까? 소액이라도 시작하세요. 현금을 10% 정도 확보하십시오. 예상하지 못했던 자산 시장에 급등락이 생겼을 때 기회를 잡기 위한 시드가 될 수도 있고 내 자산을 헐값에 팔지 않도록 지켜주는 버팀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부자들의 원칙입니다. 비투하지 마세요. 몰빵 투자하지 마세요. 부자들의 머니무브를 따라가십시오. 그것이 부자 되는 지름길입니다. 50대 이상이라면 특히 중요합니다. 상속 진여까지 생각하십시오. 부동산만 있으면 자녀가 세금 폭탄을 맞습니다. 금과 코인은 상속 증여 측면에서도 유리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는 순간이 전환점입니다. 오늘 은행 가서 금통장 만드세요. 또는 여유자금 생길 때마다 금반지, 골드받은 현물을 사두세요. 코인 시세를 체크하시다가 가격이 많이 떨어졌다 싶을 때 소액으로 분할해서 사세요. 시작이 반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자들은 눈치챘습니다.
당신도 눈치채셨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지금부터 당신의 포트폴리오를 바꾸십시오. 오늘의 선택이 씨앗이 되어 언젠가 당신의 자산을 풍요롭게 해줄 것입니다. 시간이 돈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시작하세요. 부동산에 올인한 노후는 위험합니다. 현금이 흐르는 자산을 만드십시오. 당신의 노후, 당신의 자산은 당신 스스로 지켜야 합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경제 생활에 도움되는 영상으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행운을 빕니다.